파티클의 섭 인덱스 모듈이 있어요. 섭 UV 이미지를 쉽게 돌릴 수 있는 모듈 자체가 기능이 아예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를 저장해서 파티클, 우리가 진행했던 파티클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이 녀석을 넣어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 얘를 하나 복제해서 얘를 테스트. 얘는 이제 그 섭 이미지의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얘는 테스트라고 할게요. 테스트. 섭 UV. 자, 벡터 필드 필요 없고요. 실린더 필요 없고. 자, 스케일 컬러 필요 없고 초기 크기를 상수로 잘 보이게 크게 놓고요. 여기다가 위치값 초기 위치를 50에 마이너스 50 너무 많이 나오네요. 스폰에서 스폰 레이트와 스폰 스케일을 00 주고요. 버스트로 한 3개만 밟게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모양을 지금 뱉고 있죠. 이 형태의 똑같은 모양을. 근데 여기서 오른쪽 버튼에 섭 UV 아까 얘기했던 섭 이미지 인덱스 모듈이 있어요. 모듈이 있고 자 여기서 이 모듈을 줌으로써 유니폼으로 랜덤 값을 줘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UV가 정의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와요. 이걸 정의하려면 반드시 required에 있는 기본 섭 UV에 섭 이미지에 우리가 쓸 이미지의 개수를 정의해 놓은 거죠. 2x2잖아요. 2x2로 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보관 메서드가 논이 있고 리니어 블렌드 논이 있는데 논은 섭 UV의 보관 메서드를 안 쓰겠다는 거죠. 아예 섭 UV 모듈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고 써 있죠. 그리고 리니어는 주어진 순서로 서브 이미지를 부드럽게 전환하고 현재와 다른 이미지 사이의 블렌딩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니어 블렌드는 그 사이를 보관하는 블렌드가 생기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텍스처 샘플러던 섭 UV 전용 텍스처 샘플러던 반응은 해요. 그게 GPU 스프라이트가 아닐 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섭 이미지 인덱스는 그냥 기본으로 그걸 쓰려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 값들이 지금 보면은 랜덤으로 안 나오는데 필수에 다시 가서 GPU 스프라이트를 지우면 이제서야 랜덤이 보관 메서드가 열립니다. 비활성화 됐던 게 활성화되죠. 그걸 이제 하는 순간 랜덤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자, 왜 이렇게 되냐면 GPU 스프라이트에서 쓸 수 없고 이 기본 모듈이 CPU 바운더리, 그러니까 CPU 계산에 들어가요. CPU 연산에. 왜 CPU 연산으로 해야 섭 이미지 인덱스를 쓸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일단은 섭 이미지 인덱스는 요게 됐던 샘플 텍스처 그냥 텍스처건 아니면 섭 UV 전용 텍스처 샘플러던 둘 다 반응은 합니다. 반응은 해요. 둘 다 반응은 해요. 이 블렌드 차이는 잠깐 GPU와 CPU가 됐을 때 왜 되고 안 되냐를 한번 알아보고 계속 진행을 할게요.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자, 이 문서는 우리 이전 시간에 캐스케이드 소개에서 한번 배웠던 내용이죠. 뭐냐면 GPU 스프라이트의 타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얘기했던 게 GPU 스프라이트의 타입일 때 쓸 수 있는 모듈이 있고 쓸 수 없는 모듈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에러 표시가 뜬다고 했어요. 반대로 CPU일 때 이건 CPU예요. 지금 GPU라고 썼는데 CPU일 때 쓸 수 있는 모듈이 있고 반대로 GPU에서 쓰고 CPU에서 못 쓰는 모듈이 있어요. 이렇게 로컬 벡터 필드 같은 경우에는 CPU에서 못 쓰는 거죠. 각각 어떤 모듈 타입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모듈이 존재해요. 근데 그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이 여기서는 지금 섭 UV 인덱스가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 꼭 캐스케이드 뿐만이 아니라 나야가라에서도 심타겟이란 항목으로 GPU를 쓸 건지 CPU를 쓸 건지를 정의하고 거기에 따른 렌더러 쓸 수 있는 모듈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 개념을 잡고 가면 나야가라에서도 어렵지 않겠죠. 먼저 우리가 앞으로 이펙트로 계속 작업을 하면서 파티클 툴에서 계속 부딪혀야 될 내용이 이거예요. CPU vs GPU.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CPU는 Central Processing Unit이고요. GPU는 Graphic Processing Unit이에요. CPU는 중앙 처리 장치라고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CPU만 올려서도 안 되고 GPU만 사양을 올려서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두뇌를 담당하고 GPU는 병렬 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천 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 형태인데, 그러니까 CPU는 명령을 내리고요. GPU는 그 명령을 렌더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CPU도 렌더링의 능력이 있고요. GPU도 연산의 능력이 있어요. 각각의 능력이 있지만 그 구조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렌더링 바운더리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역은 CPU 바운더리라는 얘기는 CPU 영역 안에서 계산해야 될 거, GPU 바운더리는 GPU 영역 안에서 계산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의 역사부터 일일이 다 찾아보고 컴퓨터 그래픽의 프로세싱을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드로우콜은 알고 있어야 돼요. 많이 들어봤죠, 드로우콜. 우리가 최적화를 체크할 때 제일 먼저 드로우콜을 보죠. 드로우콜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CPU 바운더리에서 명령을 하잖아요. 이 3D 월드 좌표에서 각각의 버텍스 좌표를 구해서 그걸 있는 좌표점을 구해서 GPU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이거를 버텍스 쉐이딩을 해서, 그죠? 버텍스 좌표를 알아야 그거를 픽셀로 넘겨서 그릴 수 있게 처리를 해줘. 픽셀을 넘겨서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CPU 바운더리는 명령을 줘요. 드로우를 줘요, 드로우. 그죠? 드로우를 준단 말이에요. 그 드로우를 받은 이제 명령어들이 메모리에 차곡차곡 쌓이고 그거를 병렬로 그러니까 하나 하는 게 아니라 병렬로 처리하는 게 GPU거든요. 그래서 여기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삼각형의 지오메트리를 그렸어요. 그러면 버텍스가 3개고 면이 세그먼트가 하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거를 위치 정보, 그러니까 3D 월드상에서 위치 정보를 딱 찍어서 그걸 버텍스로 인식하기 위해서 버텍스 쉐이딩에서 레스터라이저라고 하는데, 이 버텍스의 좌표를 우리가 3D 월드 공간에서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건 화면이잖아요. 그래서 화면의 픽셀로 2D, 그러니까 2채널로 넘겨주는 형태를 이제 연산 작업을 레스터라이저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픽셀로 넘기고, 그렇죠? 그리고 픽셀에서도 픽셀 쉐이딩, 어떻게 UV를 씌울 건지, 그리고 어떻게 색상을 넣을 건지 하고, 깊이 정보도 어떤 게 제일 앞으로 올 건지. 우리 모니터로 보는 건 평면이지만 실제로 표현된 건 3D잖아요. 그래서 깊이 정보도 표현을 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렌더 타겟의 아웃풋을 다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버텍스 쉐이딩, 정확히는 버텍스 쉐이딩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GPU 바운더리라고 보시면 돼요. CPU 바운더리는 명령을, 그러니까 연산할 수 있는 명령을 저장하고 GPU한테 주는데, 연산이라는 부분이 키워드예요. CPU는 연산을 해야 되는 부분을 바운더리에 넣고 있죠. 그래서 이 sub UV를 예제를 들자면 자, sub UV 안에서 나눠요. 같은 sub UV 안에서 아까 처음에 제가 테스트로 GPU 스프라이트일 때 얘가 작동을 안 했죠. 작동 안 했죠? sub UV에서 이 랜덤이 지금은 작동을 하는데 다시 데이터 타입을 GPU 스프라이트로 넣자마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경고창이 뜹니다. 랜덤 sub UV 보관은 GPU 파티클에 지원되지 않습니다라고 나오죠. 이 차이가 뭐냐면 연산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산 렌더링을 하려면 sub UV의 랜덤 값을 저장을 한번 해놨다가 거기서 랜덤으로, 그러니까 임의의 값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 연산이 필요한 거는 CPU 바운더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GPU에서. 그래서 얘를 CPU 바운더리로 넘어가게 하면 그 연산이 되죠. 랜덤이. 그래서 GPU 스프라이트일 때 비활성화됐던, 여기서 보시면 이걸 참고로 볼게요. 이렇게 비활성화됐던 게 CPU에서는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 sub 이미지 인덱스 자체는 GPU 스프라이트든 그냥 CPU 바운더리든 상관없이 모듈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듈 안에서 갈려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여기서 보면 리니어는 순차적으로 가는 거는 뜨르륵 가는 거는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랜덤에서는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선택해서 나중에 GPU 스프라이트를 씌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연산을 못 하기 때문에 GPU가 넘겼을 때, GPU 바운더리로 넘겼을 때. 그래서 CPU 바운더리 때 이 연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CPU 바운더리 때는 다른 것도 다 되죠. 리니어도 sub 이미지 인덱스에서 지금 0에서 3 랜덤 값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수 컵으로 천천히 이미지 낱장을 순차적으로 넘기는 것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변하죠. 그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만지면 더 빨리 변하고요. 이런 리니어 보관 같은 경우에는 폭파나 시퀀스가 자연스럽게 애니메이팅 될 때 쓰겠죠. 자, 그리고 GPU 스프라이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GPU 스프라이트일 때도 이 리니어 보관은 돼요. 왜 리니어 보관은 되냐면 순차적으로 하는 거는 돼요. 계산 연산 없이. GPU 바운더리, 이 sub UV만 좀 특수성을 띄어요. sub UV에서 GPU 바운더리 들어갈 때 sub UV 리니어로 되는 것들은 순차 렌더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산이 따로 필요 없는 것들. 그러니까 어차피 기본으로 0에서 1, 2, 3, 4 이렇게 순차로 되는 것들은 그냥 되는 거죠. 그래서 CPU 바운더리에서도 얘가 되고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렌드가 안 돼요. 이게 블렌드가 뭐냐면, 블렌더는, 자, 여기서 보면은 리니어 블렌드가 있는데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블렌드라는 게 뭐냐면, 재질에서 봤을 때 우리가 요렇게 나눴을 때 0, 1, 2, 3 이게 순차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순차적으로 그리면 그냥 그림 0, 1, 2, 3 이렇게 순차적으로 반복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 사이사이에 블렌드를 넣어줘요. 어떻게 넣냐면 이 0번 인덱스의 이미지를 0.5, 1번 이미지의 인덱스를 0.5를 두 개를 섞어가지고 여기다 넣어줘요. 그렇죠? 그리고 1에 0.5를 2에 0.5 얘를 섞어서 여기다 넣어주고 여기다 넣어주고. 그래서 그 보관마다 더 부드럽게 보이는 연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요겁니다. 요거. 블렌드가 체크되어 있을 때. 자, 근데 지금 기본으로 텍스처를 이제 진행을 했죠. 이제서야 이 블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CPU의 바운더리에서 써야 되고 sub UV 전용을 써야 이 블렌드를 볼 수가 있다. 블렌드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보다시피 0, 1로 넘어갈 때 중간값이 꼭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걸 해주는 거예요. 자, 그냥 리니어로 하면 그래도 되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그냥 넣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sub UV에 블렌드를 아예 그냥 넣어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됩니다. 이게 GPU 스프라이트 지워버릴게요. 자, 다시. 자, 블렌드. 그리고 리니어일 때 딱딱 끊어지고, 블렌드. 랜덤. 랜덤은 블렌드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면 에만 리니어 블렌드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중간 보관돼서. 그래서 우리가 시퀀스 이미지가 막 8장, 16장 작을 때 이 보관 메서드의 블렌드를 쓰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잘 보이게 되겠죠. 자, 지금 보니까 이 GPU 스프라이트일 때도 작동을 하네요. GPU 스프라이트일 때도 이 보관은 순차적으로 읽는 거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리니어 보관해서 얘는 말을 안 듣고요. 그냥 보관이 되네요. 그렇죠? 우리는 최종 목표는 GPU 스프라이트로 쓸 거예요. 왜냐면 이게 더 가볍고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얘는 요 정도쯤 있겠네요. 그렇죠? 둘 다 된다. 얘도 이렇게 sub UV 리니어처럼 둘 다 되는데 얘는 그 보관 메서드가 제대로 작동하고 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네요. 근데 둘 다 된다. 그래서 랜덤으로 이걸 쓰고 싶어요. 우리는 랜덤으로 나오는 걸 도형을 4가지의 랜덤으로 쓰고 싶어서 이걸 쓴 건데 CPU 바운더리 들어가면 굉장히 여러 개를 못 쓰니까 GPU 바운더리에 넣고 얘를 재질 랜덤 아까 처음 했죠. 재질에서 그 랜덤을 구현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GPU 바운더리에서 파티클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파티클로 돌아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렇게 GPU 스프라이트를 쓸 게 아니라 랜덤으로, 그러니까 GPU 스프라이트를 순차 보관할 게 아니라 랜덤으로 나오게 할 예정이죠. 랜덤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써야 돼요? 여기서 써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재질에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재질로 갑니다. 재질로 가요. 그리고 이건 뭐라고 했죠? sub UV 전형은 이 블렌드를 쓰기 위해서 보관 어디에 써야 돼요? 폭파와 같은 자연스러운 애니메이팅이 이루어져야 되는 순차 sub UV에서 써야겠죠. 이건 순차 sub UV가 아니라 예제를 알려드린 거예요. sub UV 쓸 때는 순차 보관할 때 얘를 써야 된다. 그쵸? 얘도 랜덤은 된다. 그래서 얘로 쓰겠습니다. 왜냐면 이 첫 sub UV가 좀 예외 사항으로 처음에 알려드렸던 캐스케이드 소개와 다르게 둘 다 GPU sub image 인덱스가 GPU도 써지고 CPU도 써지는데 어떤 걸 선택하냐 그 안에서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바운더리가 예외 사항이라서 조금 설명을 깊게 드렸어요.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테스트했던 내용대로 보관점을 랜덤으로 만들게요. 자, 보여지는 UV 값을 자, 여기서 노드에서 직접 줄 수가 있어요. 파티클 랜덤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파티클 랜덤이라는 값은 0에서 1의 이미 값을 파티클일 때 이미 값을 뱉어줍니다. 한번 이미 값을 뱉어줘요. 0에서 0.1, 0.2, 0.4, 0.5, 뭐 1까지 이미 값을 0에서 1로 뱉어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처음에 UV로 제가 add나 멀티플라이를 통해서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렸죠. 이렇게 보여드렸죠. 이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멀티플라이 자, 이 보관점이 저는 2개 그죠? 이미지가 이렇게 4개로 나눌 거예요. 2x2로 그래서 얘를 파라미터로 바꿔주고 이름을 UV 카운트라고 할게요. UV 카운트는 2를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먼저 우리가 텍스처 코디네이터는 채널이 하나요? 2개예요. 2개잖아요. 그러니까 2개 채널을 넣어줘야 돼요. 보관점을. 자, 하나는 여기다가 멀티플라이를 한 번 더 합니다. 멀티플라이를 한 번 더 UV 카운트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오는 걸 라운드라는 걸 줄 건데 이 라운드의 역할은 반올림이에요. 반올림.
반올림 뭐죠? 그러니까 반올림을 기준으로 0.5 이상이 되면 1로 올려주고요. 0.5가 안 되면 0으로 떨어뜨리는 녀석이에요. 자, 반올림은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이메일 값이 여기서는 파티클일 때만 지금 보여주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이어버리면 그냥 검은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얘를 이메일 값으로 제가 숫자 1 왼쪽 버튼을 눌러서 숫자를 넣어볼게요. 한 0.1을 넣어볼게요. 0.1 곱하기 2는 뭐죠? 0.2가 되죠.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서 0.1 곱하기 2는 뭐예요? 0.2가 되죠. 0.2에서 또 2를 곱하면 뭐가 되죠? 0.4가 되죠. 그럼 여기는 얘는 반올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0.5가 기준으로 초과하면 무조건 1로 올리고 0.5 미만이면 무조건 0으로 보내는 녀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0.4면 얘는 결과값이 뭐예요? 0이죠. 0. 0. 0이라서 안 나오는 거. 얘를 그냥 바로 여기다 알아보기 쉽게 여기다 넣을게요. 끊고 자, 0이면 블랙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0.25를 넣어볼까요? 0.25? 0.25를 넣었더니 화이트가 됐어요. 화이트는 1이죠. 왜 1이 됐는지 한번 보죠.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앞으로 언열에서는 사칙 연산이 필요해요. 우리 사칙 연산 배웠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깊이 알면 좋겠지만 저도 그렇게 더 깊이 알지 못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기초적인 부분만 아시면 돼요. 자, 일단은 0.25를 곱해서 2를 곱하면 0.5죠. 0.5 곱하기 2는 또 뭐예요? 0.1이 되잖아요. 1은 뭐예요? 반올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화이트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는 그냥 의심 없이 그냥 1이 되고, 그럼 0.2로 해볼까요? 0.2. 0.2일 때는 어떻게 되죠? 0.2 곱하기 2는 0.4 곱하기 또 2를 하면 0.8이 되잖아요.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반올림 이 라운드를 거치면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0.5를 넘어서니까. 그래서 화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값이 왜 중요하냐면, 자, 얘가 0.0과 1이 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개수만큼 나눠서 이 좌표 이동을 할 거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 코디네이터, 이 여기에 UV 들어가는 좌표는 기준점이 여기가 0이에요. 0. X도 여기가 0이고요. Y도 여기가 0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네모가 만약에 이쪽으로,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면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0.5. X가 0.5일 때 여기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기준점이 여기니까 1이 되는 거예요. 아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0 아니면, 그죠? 0 아니면 1이잖아요. 0 아니면 1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0 아니면 1이 나오니까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2로 나누면 되죠. 디바이드, 나누기. 자, 사칙 연산 중 이제 나누기가 나와요. 디바이드. 자, 여기서 얘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나눌 건지는 UV 카운트로 몇 개인지 그걸 나누면 어떻게 돼요? 자, 얘는 무조건 0 아니면 1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0에서 2를 나눠도 0이겠죠. 그쵸? 그건 0은 무조건 0이고 1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1일 때, 자,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서 1 나누기 2는 뭐예요? 0.5잖아요. 그러면 0.5가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죠, 제가?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0, 여기가 0.5,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한 칸 딱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한 칸, 두 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은 X축 R 혹은 UV의 E축 가로축을 대변하는 공식이고요. 자, 여기까지 했죠.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는 sub UV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사칙 연산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이거 가져다 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Y축, 그러니까 UV의 V쪽을 해줘야겠죠, 이제. V쪽은 간단합니다. V쪽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5고, 여기가 1일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맞죠? 그죠? 자, X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갔다가 한 번 내려가고, 이렇게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갈 거면. 그쵸? 그래서 한 번만 내려가면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여기 임의의 값, 임의의 값이라고 했죠? 나온 거를 그냥 바로 이렇게 라운드를 합니다. 반올림이죠? 얘는 이제 X축 쪽이고 헷갈리니까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X, U, R 다 같은 얘기예요. 그냥 두 개 채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의 쓰임새에 따라 달라지는 거 보죠. Y, V, G 다 같은 얘기죠. 두 개 채널. 이것도 반올림을 하는 거예요. 자, 반올림을 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채널이 두 개잖아요.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한 거를 어펜드로 쌓아야 돼요. 어펜드 채널 두 개로 만들어야 되니까. X축, Y축. 이렇게. 그러면 이게 하나의 내용처럼 쌓이게 되죠. 쌓이게 돼요. 여기 지금 쌓기 전에 요거를 한번 또 테스트 해보면, 그쵸? 요거를 한번 테스트 해보면 0.2 곱하기 2는 뭐예요? 0.4잖아요. 0.4면 라운드는 0이죠, 0. 0.5를, 반올림 0.5를 기준으로 넘지 않으니까 0이니까 계속 유지가 되다가, 그쵸? 얘가 수치가, 아까 0.25가 돼야 넘어갔잖아요. 0.25 되면 0.5, 1이 되잖아요. 그럼 1이 됐으면 그 다음 차례, 여기 올 차례거든요? 그때 한 칸 내려가는 거니까 0.25에 1을 곱하면 뭐예요? 0.5잖아요. 그러면 수치가 바로 0에서 0.5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좌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쵸? 얘 두 칸 갈 때 얘가 한 칸 가게 얘는 멀티플라이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쵸? 됐죠? 그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애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애드를 왜 해주냐면 텍스트 코디네이트를 좌표를 돋보기를 이동을 하려면 애드를 해야 돼요. 애드를 하거나 서브트랙트 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얘를 이렇게 해준 내용을 디바이드를 마지막에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왜냐면 얘는 0에서 1, 0에서 1만 나오니까 좌표는 중간으로 두 번째로 가려면 0.5가 돼서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전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둘 다 X축도 Y축도 1인 게 0.5가 되겠죠.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넣어줬더니 자, 뺄 때랑 넣을 때랑 어떻게 됐어요? 다르게 됐죠. 지금 보니까 반전이 됐어요. 반전이. 이렇게 반전이 됐으니까 이 나누기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누기 순서. 어디서 뭘 나누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왜 우리 나누기 할 때 예를 들어서 2 나누기 1은 뭐예요?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2가 되는데 1 나누기 2는 뭐예요? 0.5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가 나누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칙 연산에서 순서가 중요한 거는 빼기랑 나누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순서를 반대로 얘를 위로 올려줘요. 알아보기 쉽게 슉 올려주고 사칙 연산에서 순서가 상관없는 건 곱하기나 더하기죠. 이렇게 보기 좋게 바꿔주고요. 얘를 얘로 나눠야 돼요. 얘로 이렇게. 자, 움직일 녀석을 이 대상으로 한번 나누는 거죠. 얘가 아니라 2로 얘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헷갈리니까 바로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XY의 임의의 값으로 UV 카운트 2 by 2예요. 정확히는 얘는 이제 U랑 V랑 따로 넣어줘야겠죠. 정확히는. U 카운트가 있을 테고, 뭐 V 카운트, 원래 이렇게 나눠서 U 카운트, 그리고 V에 들어가는 거는 V 카운트,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차피 같은 수로 쓰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하나로 쓰는 거예요. 자, 투 벡터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스칼라 값일 때는 투 벡터처럼 작용을 해요. 이렇게 넣어줬더니 마지막 부분을 지금 보고 있죠? 그럼 제가 이걸 0으로 해볼게요. 처음 부분 0.1 안 넘어가죠? 0.2 넘어가고 0.3 0.3m 여기 0.4 여기 이렇게 랜덤하게 나오게 됩니다. 1 이렇게. 그래서 이 수식을 통해서 이 텍스처의 랜덤 값을 노드에서 결정짓게 되는 거죠. 다시 얘를 파티클 랜덤 밸류로 넣어주고요. 그쵸? 여기서 연산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CPU 바운더리에서 원래 되는 건데 안 되니까 GPU 바운더리에서 얘를 가져다가 재질에서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쓸 수 있게.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파티클에다가 파티클 컬러에다가 멀티플라이를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알파에다가 오파시티 마스크 넣어주고요. 여기다 그냥 넣을게요. 이렇게 이미시브 컬러. 자, 그러면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오각형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여기로 넘어와서 보면은 보다시피 랜덤하게 GPU 스프라이트이면서도 랜덤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랜덤하게 나오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재질에서 이 모듈 역할을 넣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듈이 필요가 없죠. 모듈도 줄일 수 있고 GPU 스프라이트에서도 쓸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이게. 자, 개념적으로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GPU 바운더리, CPU 바운더리가 있는데 재질에서 어떤 기능을 대체해 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PU 연산을. 자, 이런 식으로 대체해서 랜덤으로 나올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랜덤 회전값을, 초기 회전값을 얘한테 주고, 랜덤 값이요. 그래야 더 랜덤처럼 보일 테니까. 자, 그 얘기는 모듈도 안 써도 되고, 리콰이드에서 설정했던 sub UV를 안 해도 논으로 줘도 효과가 들어갑니다. 재질에서 줬기 때문에. 자, 이게 장점이죠. 랜덤으로 하나씩 뱉을 때에 이제 수순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이걸 여기다 이미 여기 이제 넣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 한 건데, 너무 반짝이네요. 네, 이 정도 느낌으로 지금 반짝이죠. 아마 이 정도의 수표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반짝거리진 않아요. 살짝살짝 한 번씩. 그쵸? 색상이 빠졌는데. 자, 컬러의 스케일 값이 워낙 세기 때문에, 하얗게 보인 것 같아요. 좀 줄이고, 크기를 아주 살짝 키워보겠습니다. 네, 이제 푸른 계열로 보이죠? 하늘색 계열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가까이는 보이지 않지만 멀리서 보지만
어느 형태, 동그란 형태가 아니라 각진 도형의 형태를 내미칠 때 쓸 수 있고, 다른 부분에서도 쓸 수 있겠죠. 어떤 스프라이틱 같은 경우 이런 도형이 좀 필요한 깨지는 형태라든지 그런 형태에서 쓸 수 있겠죠. 자, 지금 보니까 번개도 조금 세게 줘야 될 거예요. 스케일 컬러를 시프트 드래그로 복사를 해서 더 잘 보일 수 있게. 네, 이렇게 조금만 줄여줘야겠네요. (25, 50, 250, 10, 50) 자, 여기서 보는 거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랩에서 보는 거랑 두께를 조금 더 주겠습니다. 얘가 좀 너무 세졌기 때문에 얘를 살짝 줄이고 두께를 0.0 0.01 0.1 0.05 그래서 0.01로 줄어들게. 주인공이 번개니까요. 네, 계속 하면서 만져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얘만 조금 줄여주면 되겠네요. 얘를 키웠으니까. 네, 이제 번개가 조금 더 잘 보이죠. 멀리서도. 네, 잘 보입니다. 자, 이거 테스트 했던 건 지우고요. 모두 저장 한번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광 플레이어 캐릭터의 이 검에 실제로 검 자체가 빛이 나는 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